인천박물관 도장 깨기. 한국근대문학관 방문 일자 2019년 7월 12일 홈페이지 lit.ifac.or.kr 주소 인천 중구 신포로 15번길 76 교통편 1호선 인천역에서 하차 후 중부경찰서 방면으로 도보로 5에서 10분. 이외의 다양한 교통편들은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해줘. 안녕 예일아. 지금부터 너에게 이 한국근대문학관을 소개할 거야. 언젠가 있을 문학 관련 수행평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니면 나처럼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곳을 방문해보고 싶은 친구에게 좋은 동기가 되길 바라며, 내가 이곳에 꼭 와봐야 하는 이유들을 말해줄게. 이 문학관의 매력은 3가지로 말할 수 있어. 최초, 감성, 그리고 새로움. 놀러가는 기분으로 박물관 가본 적 있니? 차이나타운 가본 적 있어? 물론 안 가봤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지만 체험학습으로든 나들이로든 흔하게 가는 곳이니까 한번 물어봤어. 차이나타운은 인천역을 나오면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박물관은 차이나타운으로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어. 가는 동안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해. 여느 박물관들과는 다르게 심심하거나 지루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올라가는 언덕이 나름 경사져 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가거나 평소 운동과 친하지 않으면 곧장 올라가지 말고 평지로 돌아가는 걸 추천할게. 도착하기도 전에 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차이나타운을 아직 가보지 않았다면 한 번쯤 가보는 걸 권유하고 싶어. 최초의 자랑스러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곳은 새 건물이 아니고 100년이나 된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었대. 정말 놀랍지 않아? 인천문학재단이 인천광역시와 함께 만든 이 최초의 공공종합문학관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문학가들을 거르지 않고 1894년에서 1948년까지의 다양한 문학작품과 작가들을 다뤘대. 우리 인천에 이런 자랑스러운 곳이 있다니 빨리 와보지 않은 게 부끄럽기도 하고, 인천의 학생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어. 너도 더 늦기 전에 빨리 방문해보는 게 어때? 감성 넘치는 문학인이 되어보자. 건물벽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짧고 예쁜 시가 쓰여 있어서 인상 깊더라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니 유리벽에 쓰여 있는 시는 아마 1년 단위로 바뀌는 것 같아. 2016년에는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해야 소사라, 해라는 시를 쓴 박두진 시인의 향연이라는 시가 있었고, 2017년에는 별에는 밤, 서시처럼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시로 유명한 시인 윤동지의 편지가 유리벽을 장식했어. 2018년에는 김현 시인의 두려움 없는 사랑이, 2019년 올해에는 찬란한 봄의 전경을 표현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가치를 쓴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의 시가 문학관에 들어가기도 전에 나 같은 문학인들의 감성을 충족시키더라. 내년에는 또 어떤 시가 쓰여 있을지 기대되게 하는 점이 이 근대문학관의 숨겨진 매력인 것 같아. 학교 과제로 사진을 제출해야 하거나 평소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문학관의 유리벽을 꼭 찍어가자. 설레는 마음으로 내딛는 첫걸음. 충만해진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전시에 집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조명과 쾌적한 환경에 반기고 있었어. 겨울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갔던 날은 여름도 아닌 봄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시원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아무리 멋진 파브르 박물관에 가더라도 습하고 후덥지근하면 전시에 집중할 수 없을 거야. 그만큼 쾌적한 환경이 중요한데 여기 근대문학관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주지 않았어. 그리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가방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는데 만약 무거운 가방을 이끌고 왔다면 그곳에 잘 보관해 두고 가벼운 몸으로 전시를 관람하면 돼. 또 보관함 바로 옆에는 쪽지를 적어 붙일 수 있는 알록달록한 나무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모양의 포스트잇을 고르고 관람한 후기나 너가 좋아하는 또는 전시관에서 본 작품 중에 마음이 들었던 구절들을 적은 후에 나무에 또 하나의 잎이 되도록 붙여주면 의미가 있겠지?
재방문하고 싶어지는 새로움. 상설 전시실에 들어가기 바로 전 입구에는 작은 전시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슈가 되는 작품들을 전시해둔다고 해. 내가 갔을 때는 백범 김구 선생의 일지를 전시해두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바뀐다고 하니 매번 갈 때마다 색다른 작은 전시를 볼 수 있을 거야. 또 방문한다 해도 다른 전시와 작품들을 볼 수 있다니 너무 매력있지 않아? 네가 꼭 알아야 할 관람 팁! 상세하고 자세한 전시 내용을 듣고 체험하고 싶다면 사전에 인천 근대문학관을 검색한 뒤 문의하면 돼. 다만 20명 이상이 함께 와야만 따로 전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줘. 하지만 내가 전시를 돌아본 소감으로는 전문가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전시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었어. 깊이 있는 내용으로 가득했지만 어렵고 복잡한 설명이 아닌 한눈에 들어오는 친근한 형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부담 없이 신소설, 자유시, 모더니즘, 리얼리즘 등 근대 문학에 관한 전시를 볼 수 있어. 기존의 박물관들과는 달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 모든 전시는 무료인데 그 이 중 하나가 바로 기증이래. 여기 문학관은 사람들이 기증한 작품이 많아서 무료 관람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해. 전시를 볼 수 있는 곳은 1층과 2층에 있는 상설 전시실과 1층 상설 전시실 옆에 있는 기획 전시실로 나뉘어. 상설 전시실은 1년 내내 똑같은 내용이 전시되어 있고 기획 전시실은 분기별로 내용을 달리해서 전시를 해두는데 문학관에서 달마다 또는 해마다 주최하는 행사에서 학생들이 쓴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어. 행사 참여는 한국근대문학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평소 글 쓰는 걸 즐겨하거나 좋아하는 학생들은 신청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되겠지? 나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따로 신청해서 뿌듯하게 전시실 한 곳에 내 작품을 전시해보고 싶어.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곳곳에 직접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거나 설명을 볼 수 있는 탭이 비치되어 있어. 문학 작품과 관련된 노래를 탭을 통해 원하는 노래를 선택해서 누르면 들을 수 있는 장치도 전시장 중간쯤에 있는데 다른 관람자들에게 방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노래를 감상할 수 있어. 그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고 각각의 작가 그림으로 가져다 대면 그 작가와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 장치도 있어. 또 바로 앞에 옛날 느낌의 카페에 있는 듯한 그림에 포토존도 있으니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 사진을 도전해보는 건 어때? 그곳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소설을 만화와 내레이션으로 보여주는 영상실이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 사람은 영상실에 앉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갔으면 좋을 거야. 찾아보니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은 그때마다 다르지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같은 그 당시 서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내용을 돌아가면서 보여준다고 해. 영상실 옆에는 센스있게 옛날 매표소처럼 벽을 꾸며뒀는데 소소하게 귀여운 문구가 웃음을 줬어. 너도 보면 나처럼 웃을걸?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찾아보는 인천. 인천의 근대문학. 1883년에 개항된 항구도시인 인천은 외래 근대문화와 만나는 첫 접점지대로 일제강점기의 인천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여가와 유흥 그리고 관광거리였다고 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자연스럽게 문학도 함께 발전했어. 이곳엔 인천이 배출한 근대 문인에 대한 설명과 문학 지도가 그려져 있어. 문학 지도는 과거와 현재의 사진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놓았더라고. 전쟁 직후 인천은 북한이나 중국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의 도시로 변했고 그 영향으로 현대 문학에 나타난 인천의 모습은 분단과 실향의 아픔을 그리고 있어. 바닷가 소년, 포구의 황혼,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과 투쟁을 그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대표적이야. 문학관을 나서기 전에 2층에 1층과 2층에서 본 내용을 토대로 퀴즈를 맞출 수 있는 곳이 있어. 문제를 풀어보면서 잊고 있던 근대 문학사를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문제수도 많지 않아서 가볍고 재밌게 풀 수 있어. 그 옆에는 근대 작가의 캐리커처 스탬프를 찍거나 엽서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하나씩 정성스레 찍으면 뿌듯할 거야. 내 친구처럼 다 잘 찍고는 마지막에 하나만 거꾸로 찍지 않게 조심해. 맞다!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햇빛도 잘 들어오고 따뜻해서 거기서 책을 읽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을 것 같아. 어쩌면 도서관보다 더 집중이 잘 될지 몰라.
여기서 계단 올라 전시장 밖으로 나오면 왼쪽에는 1층과 기획전시관으로 내려갈 수 있는 문이 있어. 기획전시실엔 앞에서 말했듯이 학생들이나 작가들의 작품이 있어. 눈에 확 들어오게 전시되어 있어서 좋았어. 문학관을 과제로 활용해보자. 하나, 방학과제 단골인 독서록 쓰기. 방학과제의 단골로 등장하는 독서감상문. 평소 근대문학 작품을 읽어보고 싶고 관심이 많던 친구라면 이 문학관에 소개되어 있는 소설 중 마음에 드는 소설이나 시를 읽어본 뒤 자신의 느낌이나 후기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냥 감상만 쓰는 독서감상문에 질렸다면 소설의 다음 부분을 상상해서 이어보거나 작품의 내용을 자신만의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롭게 창작해보는 것도 색다른 방법이 될 것 같아. 숙제도 하고 필력도 키우고 일석이조 아냐? 둘, 체험. 실습 숙제. 문학관에서 다양한 문학을 체험해보자. 직접 몸으로 느끼고 두 눈으로 보고 문학과 관련된 체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한국근대문학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달마다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체험들을 신청하면 돼. 작품을 그리거나 글짓기를 할 수 있는 체험도 있는데 그 작품들은 전시관에도 전시되니 작가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아. 꼭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고 기억하기. 셋. 차이나타운에서 기획문 쓰기. 만약 기획문을 써야 하는 사람도 있다면 문학관을 체험한 뒤 차이나타운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기획문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 볼거리가 많아 기획문을 꽉꽉 채울 수 있을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근처에 월미도도 있으니 문학관에서 얻은 감성 그대로 바다를 보면 예술적 감각이 마구마구 생겨날지도 몰라. 놀이기구도 놓치지 말고 알차게 인천에서의 하루를. 떠나기 아쉽다면 주변을 둘러보자. 하나, 인천 차이나타운. 인천역에서 페루를 지나 언덕을 오르면 차이나타운의 중심거리를 만날 수 있어.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입은 화교 상인들과 최근 복원된 중국식 근대 건축물과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간판, 홍등을 볼 수 있고 차이나타운의 대표 음식인 자장면과 공갈빵, 월병, 중국 차도 맛볼 수 있어. 둘, 인천역. 인천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의 시발지로 1900년 5월 1일 준공되었어. 6.25 전쟁으로 소실되었으나 1960년 9월 다시 세워졌어. 셋, 자유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근대공원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서공원으로, 광복 직후에는 만국공원으로도 불렸어. 이후 1957년 자유공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인천 기상대가 매일 낮 12시 대포로 시각을 알렸기에 오포산이라고도 불렸대. 한국근대문학관은 쉽게 배우고 재미있게 즐기는 문학관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야. 이 문학관에서 당시의 중요한 문학작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다양한 형태의 한국의 근대문학을 체험하러 가는 것을 추천할게.